1965년 오리스만의 다이버 감성. 그렇다면 이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65. 접니다. 강물입니다. 오늘은 오리스 다이버 3편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현재 시기 시장에서는 복각이 유행 중입니다. 제가 전편에서 리뷰했던 해밀턴의 카키필드 메커니컬 편도 그렇고 복각 시계가 많죠. 현재 시점에 맞게 신소재를 썼고, 그리고 성능은 업그레이드, 그리고 디자인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래도 오리지널 감성이랑 그때 그 시절에 만들어진 클래식한 디자인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는 거. 그리고 또 복각 시계들 중에서는 다이버 시계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리스 브랜드도 복각 다이버 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바로 2015년도에 출시한 65 모델입니다. 이 65 모델은 말 그대로 1965년도에 출시한 모델인데, 처음 출시했을 때는 케이스 크기가 36mm로 작은 편이었고, 그리고 다이얼 버전도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현행 제품에도 오리지널처럼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있죠. 하나는 숫자 인덱스를 제외한 외곽 부분에 야광을 바른 다이얼이고, 또 하나는 큼지막한 도트 인덱스와 바 인덱스로 이루어진 다이얼입니다. 사람들의 선호도는 첫 번째 다이얼보다는 두 번째 다이얼이 훨씬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두 번째 다이얼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더 예쁘긴 하네요. 제가 지금부터 리뷰를 할 건데 가장 매력적인 부분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버즈 65 한번 보시죠. 간단하게 스펙을 보면 케이스 크기 40mm, 케이스 두께 12.8mm, 러그 20mm, 러그 투 러그 48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브론즈 베젤, 사파이어, 돔, 크리스탈 글라스, 오리스 칼리버 733 무브먼트, 방수 100m. 가격은 245만원입니다. 정가예요, 정가. 그리고 역시나 할인은 알아서. 첫 번째, 브론즈 베젤과 그린 다이얼. 이 시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찾으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브론즈 재질과 그린 다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이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65 모델을 보면 브론즈 재질을 베젤에만 적용해서 약간 다른 느낌을 준다는 점. 그렇다면 브론즈 재질의 장점은 뭘까? 아마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없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굳이 장점을 말하러 가면 파티나라는 녹이 생기는데 빈티지 느낌을 제대로 살려준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파티나가 없는 상태에서 본다면 골드로도 착각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콤비 같은 느낌도 살짝 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을 말하러 가면 브론즈 재질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브론즈 시계에 프리미엄이 붙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매력이 많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이 65 모델을 보면 브론즈 재질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포인트가 되는 느낌을 주고 있고, 또 그린 다이얼을 더 예쁘게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젤은 전형적인 다이버 베젤인데 한번 돌려볼게요. 베젤을 돌려보면 120 클립에 단방형으로만 돌아가고, 그리고 인서트 부분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쉽죠. 복각이라는 의미로 보면 잘한 것 같은데 만약에 세라믹 재질로 했다? 그렇다면 더 많이 팔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그린 다이얼. 다이얼을 보면 아주 진하면서도 에나멜 느낌을 주고 있는 그린 색상입니다. 저는 이 다이얼을 보면 깊이감도 느껴지고 정말 다이얼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얼 안에 있는 폰트부터 핸즈와 인덱스까지 전부 골드로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 로고는 예전과 다르게 오리스 로고만 적용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즈와 인덱스는 로즈 골드 색상의 PVD 도금을 해서 여기 보이는 브론즈 베젤과 통일감을 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층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 창은 오리지널과 다르게 3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옮겨졌는데 저는 균형감도 있고 밸런스가
좋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데이트 창 색상도 다르고 폰트도 예쁘죠. 이런 것만 봐도 디테일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광을 보면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나쁜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야광 색상을 보면 조금 다른 점이 보이죠. 보시면 베젤에 있는 야광 도트와 핸즈는 그린 색상의 슈퍼 루미노바가 발라져 있고, 인덱스는 베이지 색상의 슈퍼 루미노바가 발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라둠 느낌을 표현하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전체적인 통일감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점. 두 번째, 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이 시계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각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손으로 한번 만져보면 볼록한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왜곡된 다이얼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예쁘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글라스 형태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직접 보고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뭐든지 시계는 직접 보고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무반사 코팅이 내부에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성에도 참 좋은 것 같네요. 세 번째, 복각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케이스 크기는 40mm로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딱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다이얼 모델이 42mm만 출시를 했었는데, 물론 한정판 모델에는 40mm가 있긴 있었지만요, 이제는 40mm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아마도 유저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6mm, 40mm, 42mm로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죠. 케이스 형태는 1965년도에 출시한 똑같은 케이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러그가 케이스 라인을 타고 직선으로 내려오는 모습. 저는 이 라인이 전형적인 빈티지 다이버 시계 모습이랄까요? 하지만 넓어 보이는 러그 때문에 일반 시계보다는 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이제 케이스 옆면을 보면 생각보다 얇아 보이죠? 저는 이 모습에 반했습니다. 보시면 케이스백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을 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시계의 전체적인 무게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도 얇아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의 케이스는 롤렉스 브랜드의 오이스터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케이스 두께는 12.8mm이지만 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제외하면 케이스 두께가 10mm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착용감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제 손목둘레 18cm에는 정말 편하게 차고 다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비슷한 느낌의 에거 루쿨트루 딥시 크로노그래프 시계와 비교 영상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만큼 오리스 시계도 정말 예쁩니다. 이제 크라운을 보면 크라운 가드가 없고, 그리고 크라운 모양도 복각 느낌을 그대로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크류 방식이라서 방수에도 유리한 편이고요. 케이스백은 스크류 방식으로 단단하게 잠긴 모습이고, 그리고 폴리시드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폴리시드보다는 브러시드 마감으로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앙에는 오리스 현행 로고가 아닌 헤리티지 로고가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수는 100m로 10기압의 방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크류 방식의 크라운과 케이스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수 표기도 200m로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수까지 복각한 느낌을 주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제가 다른 버전의 16.5 시계를 차고 수영도 하고 잠수를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수를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았나. 이제 브레이슬릿을 보면 전형적인 옛날 다이버 시계에 달려있던 리벳 브레이슬릿입니다. 저는 예쁘고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복각하려면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부분은 바로 비율입니다. 러그는 20mm인데 버클은 16mm로 굉장히 좁아지는 편이죠. 이런 비율은 빈티지함을 제대로 살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명한 해외 스트랩 판매 사이트를 보면 20에 16mm 사이즈를 굉장히 중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클라스프는 버클이죠. 원터치 방식이고 한 번에 열고 닫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 작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계에 비하면 조금 작은 편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익스텐션 기능이 없다는 점이랑 미세 조정은 톨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스에서 나오는 트로핑 러버 스트랩,
이건 꼭 구입하세요. 제가 사용했던 러버 스트랩 중에서는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오리스 칼리버 733 무브먼트. 이 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오리스 칼리버 733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해볼게요. 일단 셀리타 칼리버 SW200-1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등급은 엘러보레급, 충격 흡수 장치는 잉카블럭, 그리고 오리스 브랜드의 상징인 레드로터가 보이죠.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아쉽다고 생각하는 38시간 파워 리저브, 그래도 언젠가는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다이버즈 65 리뷰를 해봤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단점이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계를 보고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요소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부각시킨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브먼트를 탑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세라믹 인서트, 방수, 그리고 무브먼트. 근데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만족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그래요. 그리고 브론즈 베젤과 그린 다이얼은 생각보다 신선한 조합이었고, 그리고 첫인상이 예뻤기 때문에 그 좋은 느낌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965년 오리스 다이버 시계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은 다이버즈 65 모델을 추천하면서 끝!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그리고 영상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